명동의 거리에서 한 외국인 할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핸드폰을 켜고 무언가를 찾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두 남성은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데요. 그 뒤를 가족들이 모두 따라가는데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이번에 대규모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님부터 어린 조카들까지 총 10명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 모두를 만족시킬 여행지를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거론된 후보지들은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검토해보니 각 나라마다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가가 너무 비쌌고 홍콩은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중국도 볼거리는 많았지만 언어 문제와 인터넷 제한 같은 걸림돌이 있었고 일본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이미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리 특별할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가족 중 가장 열정적인 계획가인 막내 클레르가 갑자기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가족 여행에는 딱인 것 같아요. 클레르의 이 말에 순간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한국이 여행지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일본처럼 특별한 게 있겠냐? 음식도 잘 맞을지 모르겠고 일본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나라일까? 아버지는 평소 일본 문화를 좋아하셨고 몇 년 전 일본 여행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던 터라 한국 여행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이미 한국에 대해 열심히 조사해 두었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이라 조부모님과 어린 조카들도 부담이 없다고 해요. 클레르는 한국의 배달 문화와 숙박시설, 다양한 관광 명소까지 소개하며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음식이 안 맞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달이 가장 잘 되는 나라래요. 공원에서도 숙소에서도 원하는 음식을 바로 주문할 수 있대요. 클레르의 열정적인 설명은 가족들을 조금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한국이 흥미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번쯤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결국 동의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남아 보이셨습니다. 뭐 가보면 알겠지. 하지만 한국이 과연 일본만큼 매력적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국은 저희 가족의 여행지로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지만 클레르의 열정을 믿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아버지의 마음속 의구심을 풀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여행지가 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건축물이 마치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첫눈에 저희를 매료시켰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부로 들어섰을 때 넓고 정돈된 공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탁 트여 있어 개방감이 느껴졌고 신선한 공기가 느껴질 만큼 깨끗했습니다. 또한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과 디지털 안내판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시며 현대적이고 깨끗한 느낌의 공항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쩜 이렇게 큰 공간을 정돈된 느낌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신기하구나. 대리석처럼 반짝이는 바닥과 곳곳에 놓인 화려한 식물 장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는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이 큰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간단한 과정만으로 빠르게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 걱정했던 저희는 순식간에 심사를 끝내고 공항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본은 입국 심사에 30분 이상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정말 빠르고 체계적이구나. 이 정도라면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일이 없겠어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과정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미 짐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바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신속하고 편리하다면 공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겠구나.
한국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니 대단하네. 아버지는 감탄하며 웃으셨죠. 공항 내부 곳곳에서 한국의 배려 깊은 설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국어로 표기된 안내 표지판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길을 묻자 한 공항 직원분께서 유창한 영어로 친절히 안내해 주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시는 것 같았죠. 한국이 왜 환대의 나라라는 말을 듣는지 알 것 같다며 말을 덧붙이시기도 하셨어요. 공항 내 휴게 공간도 편안하고 아늑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대기 공간에는 편리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한국 여행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셨지만 인천공항을 보시고는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번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가족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행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숙소인데 이곳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환영하듯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숙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치 집에 온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넓고 밝은 조명 아래 현대적이면서도 심플한 인테리어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로비 한쪽에 마련된 휴식 공간은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기 딱 좋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잘 정리된 로비를 둘러보시며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곳은 참 잘 정돈되어 있구나. 혼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 보여. 일본 호텔은 좁은 로비에 마땅히 쉴만한 곳도 없는데 이곳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프런트 직원분들 역시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고 체크인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클레르가 요청한 몇 가지 사항도 웃는 얼굴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으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방이 마음에 드신 듯 창가에 서서 풍경을 감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며칠을 보낸다면 여행의 피로도 금방 풀리겠구나. 잘 정리된 침대의 머리맡에는 간단한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가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심한 배려에 만족하시며 정말 잘 준비된 숙소라며 칭찬하셨죠. 숙소 내부에는 작은 편의점과 세탁실,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비즈니스 코너에서 숙소 와이파이를 연결해 여행 일정을 확인하며 와이파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여기선 인터넷 걱정은 전혀 없겠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숙소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머물게 되니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 같구나. 숙소를 고르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가족 여행 일정은 지하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다소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용해보니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를 보시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 문들은 뭐지? 승강장에 문이 설치된 건 처음 보는데. 저는 아버지께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역할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승객이 실수로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자동문입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이 문이 열차 문과 정확히 맞춰 열리게 돼요. 아버지께서는 제 설명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프랑스에서는 승강장에서 조심하라는 경고만 있고 이렇게 보호장치가 설치된 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실용적이고 안전하겠구나. 잠시 후 열차가 도착하며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정말 정교하게 작동하는구나. 문이 정확히 맞춰 열리고 닫히는 게 참 대단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지하철 사고를 떠올리셨습니다. 어릴 적 파리에서 누군가 실수로 선로에 떨어졌던 일이 떠오르는구나. 그 이후로 나는 항상 승강장 가장자리에는 가지 않으려 했었지. 하지만 여기라면 그런 사고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아버지께서는 스크린도어가 단순히 기술적인 장치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배려라고 느끼신 듯 했습니다.
승강장 전체를 둘러보던 아버지께서는 승강장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점에도 감탄하셨습니다.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차단되는 건가?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깨끗한 걸까? 프랑스 지하철은 먼지가 많아서 공기가 탁하거든.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저는 스크린도어가 먼지를 막아줘서 공기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가 용이한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각 역에는 공기 정화 장치도 설치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아버지께 한국 지하철의 안전성과 세심함을 느끼게 해준 특별한 요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시스템은 모든 나라가 도입해야 한다고 하셨죠.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깨끗함까지 보장해주니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내부 시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좌석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조용히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약자석을 가리키시며 노약자석과 일반 좌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에 감탄하셨죠. 사람들이 여기에 앉지 않는 걸 보니 의식 수준도 대단하네. 또한 열차 한쪽에 마련된 USB 충전 포트는 저희 가족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문 위에 설치된 전자노선도는 실시간으로 다음 정차역과 환승 정보를 표시해 주었는데 이 또한 아버지께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길을 헷갈릴 걱정이 없겠구나. 처음 온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둔 게 정말 대단하다. 승강장 천장에 설치된 실시간 도착 정보 모니터는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었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불안함 없이 열차를 기다릴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이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겠어.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니 항상 답답했었지. 조카 소피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승강장 한쪽에 설치된 유아용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소피를 유아용 의자에 앉히며 이러한 작은 디테일에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약자와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철저히 배려하다니 정말 감동적이구나. 이런 시설이 모든 나라에 있어야 할 텐데. 지하철을 이용하며 저희 가족은 각자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편히 쉬셨고 조카들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며 이동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열차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시며 한국의 지하철은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저희 가족에게 편리함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 공간, 그리고 아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세심한 설계는 저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두를 배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어 감사했고 한국이 왜 세계에서 칭찬받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숙소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하루 종일 여행하느라 지친 상태였습니다. 밖에 나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 대신 숙소에서 쉬면서 간단히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류에 관심이 많아 한국 문화를 사전 조사해온 막내 클레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숙소에서 한국 배달 문화를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한국 배달은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숙소에서 배달이라니 괜히 귀찮은 상황을 만들진 않을까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클레르가 프런트에 가서 직원분의 양해를 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죠. 그리고 배달 앱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물어와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막내 클레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부터 중식, 일식,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옵션을 보며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많다니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되네. 클레르는 환호하며 메뉴를 고르고 가족들 의견을 수렴해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예상 도착 시간이 앱에 표시되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30분 안에 온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미 다 식어버린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리고 정말로 약속된 시간이 되자 문 앞에서 배달원이 벨을 눌렀습니다. 따뜻하게 포장된 치킨과 피자가 눈앞에 도착하자 아버지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르고 뜨겁게 배달이 오다니.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구나. 배달된 치킨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다양한 소스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클레르가 한류 드라마에서 자주 보았던 치맥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여 맥주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킨을 한 입 드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치킨이 아니야. 겉은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속살은 정말 부드럽구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튀길 수 있지? 심지어 양념 치킨도 바삭하네. 클레르는 이게 바로 한국 치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께서 맥주 한 모금과 함께 치킨을 드신 후 이 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구나.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도 완벽한 맛이야. 유럽에서도 이런 치킨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희 가족은 배달 문화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깔끔한 소스 포장과 함께 제공된 젓가락, 냅킨까지 준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보통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건 식당에서 먹는 것과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빠른 배달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치킨과 치맥의 환상적인 조합은 한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배달 문화는 단순히 빠른 속도를 넘어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의 세심함까지 완벽히 갖춘 시스템입니다. 이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음에도 이런 맛있는 치킨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말씀까지 하셨죠. 한국 여행 중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우나 시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찜질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입구에서 열쇠 팔찌와 찜질복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직원분이 남녀로 나뉘어 목욕탕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셨고, 목욕탕에 들어서니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목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약간 어색했지만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고 저희도 금세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빼며 몸이 점점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땀을 내는 게 몸에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도 만족하셨는지 생각보다 좋구나. 상쾌하다. 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후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가족들과 함께 공용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다양한 테마의 방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기능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얼음방에서 신나게 놀았고 부모님께서는 황토방에서 조용히 쉬며 피로를 푸셨습니다. 찜질방 한쪽에는 다양한 간식을 판매하는 음식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국 찜질방의 필수 간식이라는 삶은 달걀과 식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삶은 달걀을 머리에 톡톡 깨는 독특한 방식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따라해보셨는데 생각보다 껍질이 단단했는지 아이고 이거 정말 딱딱하구나 라며 소리를 내셨고 저희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달콤한 식혜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식혜라는 음료 달콤하지만 뒷맛이 아주 깨끗하구나 라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음식 코너에서는 떡볶이와 호떡 같은 간식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드신 아버지께서 처음엔 맵다고 하시며 연신 땀을 흘리셨죠. 그런데 매콤한 맛 뒤에 단맛이 느껴져서 자꾸 먹게 되는 맛이야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조카들은 떡볶이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다며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음식을 맛본 후에는 찜질방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매트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는 한국인들을 보니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도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찜질방이라는 곳은 단순히 땀을 내고 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 공간이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느새 꿀잠에 빠지셨고 조카들은 만화책 코너에서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게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가족 모두가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조카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조카들은 놀이시설에 들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작은 볼풀에서 놀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찜질방은 정말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도 조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시설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놀랍다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휴게실의 또 다른 한쪽에는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안마기를 보시자마자 흥미로워하며 바로 체험해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건 정말 시원하구나. 몸이 풀리는 것 같아.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희는 순서를 정해가며 안마기를 체험했는데 마치 고급 스파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안마기의 편안함에 감탄하며 이곳은 가족 모두를 위한 힐링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시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놀이시설, 안마기,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찜질방 테마들은 한국이 얼마나 가족 중심의 문화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우나를 넘어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야. 한국의 이런 문화를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찜질방은 저희 가족에게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세심함을 느끼게 해준 잊지 못할 장소로 남았습니다.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명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거리와 길거리 음식의 유혹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급히 화장실을 찾아야겠다. 배가 너무 아프구나. 저희 가족은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화장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 탓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라며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았고 아버지께서도 초조해 하셨습니다. 그때 동생 클레르가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앱으로 공공화장실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클레르는 한국의 지도 앱을 열어 몇 초 만에 명동 근처의 공공화장실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화장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저희는 앱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고 금세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한 순간 저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내부는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물 한 방울도 없었고 화장지와 비누는 물론 손 건조기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공화장실이라고? 너무 깨끗해서 호텔 화장실 같구나. 그리고 무료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프랑스에서는 공공화장실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관리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료로 개방된 데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아버지께서 놀라신 거죠. 화장실 근처에서 저희가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관리인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한국에서는 공공화장실을 무료로 운영하며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행객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러한 한국의 세심함에 정말 감탄해 하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니? 정말 대단하다며 공감하셨습니다. 명동에서의 이 작은 해프닝은 아버지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일본처럼 매력적일지 의문이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고 나니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께서는 여행 중 종종 한국의 공공시설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한국의 시민의식과 시스템에 감탄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여정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셨습니다. 한국 여행을 망설이셨던 초반과 달리 이번 여행에서 많은 점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과연 특별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구나. 이 나라는 정말 체계적이고 세심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곳이야. 아버지께서는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첫인상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 편리한 배달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셨습니다. 일본과 비교할 게 아니라 한국은 그 자체로 충분히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였어. 한국 여행을 추천한 클레르가 정말 고맙구나. 막내 클레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한국 여행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뻐요. 제가 조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클레르는 한류 팬으로서 배달 음식과 찜질방 체험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다 세련되고 편리했어요. 특히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리울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공감한 점은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환경, 잘 정돈된 공공시설, 그리고 언제나 친절했던 사람들 덕분에 저희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늦은 밤에도 안전했던 거리와 잘 정비된 교통 시스템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이구나. 이런 사회를 만든 데는 분명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 프랑스에서도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편리함과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모두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싶구나. 그땐 더 많은 걸 알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